여야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은 국정교과서 환원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권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주시는 분이죠.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뭐 루머로 판명되긴 했습니다만은 손석희 사장 영입설까지 나올 정도로 새누리당이 지금 다급한 건가요? 아니면 좌충우돌하는 건가요? 원래 이런 건가요? 뭐 진다고 여론조사상에서 지는 걸로 나오니까 네. 그런 넌센스가 튀어나오는 거죠. 넌센스요? 그 넌센스 중에 정말 보기 드문 재밌는 넌센스죠. 그 새누리당이 그렇게 절망적이라는 것은 참 뭐라 그러나 딱한 얘기예요. 예. 아이디어가 없고 전략이 없고 네. 또 메시지도 없고 예. 그런 것이 문제고요. 저는 근데 실제로 왜 서울시장 선거라는 건 예. 서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서울 사람이 하죠. 근데 뭐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시장에 대해서 떠들어대요. 경북지사, 경남지사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최경환 의원도 경북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예.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 사람한테 맡기고 예. 서울시당에 맡기고 중앙당은 손을 떼야죠. 아. 그게 서울 사람들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전국에서 날 떼요? 그거 가지고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상징성이 있고 아니 중요한 상징적이라고 하더라도 네. 예. 상징성이 있건 중요하건 어쨌건 간에 이건 서울 사람들의 고민이지. 예. 네.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들이 서울 일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네? 네. 원칙은 그렇죠. 네. 아니, 원칙이 그럼 그대로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이게 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제가 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네. 지금이라도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제답게 하도록 내버려 둬야죠. 서울시당에서 어떻게 공천을 하느냐, 예. 뭐 임의 공천을 하느냐, 경선을 하느냐, 그럼 거기다 맡겨야죠. 그럼 누가 거기 나오느냐, 너 나와라, 넌 나오지 말아라, 그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원칙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이고요. 아니 서울시장이 떨어졌다고 물론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슨 어떤 그 정권 장력 같은 것이 떨어진다. 예.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에 박원순 시장이라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서울시장 선거는 원칙적으로는 중앙당이 나야 되는 거고. 예. 네. 그러고 중앙당에 못 놓겠다면 좋은 전략과 좋은 메시지를 개발을 하고 네. 또 전에 2006년도에 그 강금실 네. 강금실 씨가 이긴다고 그랬을 때 오세훈 씨는 그때 딱 국회의원 한 번 오고 그만둔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나와가지고 당선됐잖아요. 예. 뭐 그 오세훈 씨가 그렇게 거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리고 또 과거에 95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박찬정 씨가 조순 씨보다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한 10%포인트 이상 지고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좋은 전략을 써가지고 조순 씨가 이겼단 말이에요. 8% 차이로 이겼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좋은 전략과 예. 좋은 메시지를 개발을 해서 후보를 도와줄 생각해야지. 거기 뭐 벌써 7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꿈꾸고 있는 사람 보고 너 자꾸 서울시장 나가라고 졸르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꼭 우리 방송이랑 비슷한 것 같으네요. 이게 앵커들 얼굴 자꾸 바꿔봐야 네.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 시스템이나 그러니까 오맹커는 인물이 좋으니까. 인물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메시지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렇죠. 전략과 메시지가 제대로 되고 내가 왜 서울시장이 돼야 되느냐. 예. 네.
등산하다 갑자기 내려가서 서울시장 된 사람하고 나는 어떻게 달라다는 걸 얘기를 해야죠. 예. 그리고 남의 덕에 대통령 되고 시장 되고 배신해온 사람이 어떻게 또 되느냐? 그렇잖아요. 예.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은 새누리당이 좋은 전략과 좋은 메시지를 만들어내서 예. 그리고 좋은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경선 과정을 만들고 그래서 좋은 후보가 나오도록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경선 과정에서는 당이 절대 중립지키고 좋은 후보가 어떤 후보가 되든 그 후보를 당선되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지. 네. 왜 뭐 너 나와라, 넌 나오지 말아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죠. 네. 박사님이 뭐 여러 차례 이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에는 금태섭 변호사 같은 어떤 박원순 시장 저격수 네. 이런 네. 후보가 좋은 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염두에 두신 인물이 있으세요? 전 몰라요. 죄송하게 모르는데.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전 정치인들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지금부터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가지고. 예. 네. 그래서 떠오르는 사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개방 경선을 그래, 해서. 개방 경선해야죠. 네, 우리나라 지금 정치계에 새로운 인물이 못 나오는 이유가 뭔데요? 줄 서기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뭐 여기저기 가서 그냥 쑤셔대지 말고, 예. 네, 오픈 그러니까 그 공개 경쟁해가지고 네. 나오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지더라도 그거는 떳떳하게 지는 거니까요. 예. 네, 네. 이건 서울 시민들의 문제다. 네. 서울시당에서 하는 건 너희들이 정해라. 그렇게 네. 해서 해야죠. 아, 네, 네, 박원순 시장이요. 네, 탈당 안 하겠다. 민주당으로 출마한다. 네. 그리고 임기 다 채울 하겠다고. 것이다. 대선 네. 출마는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나갈 생각이 있느냐 했을 때 정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안철수가 돼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근데 그렇게 대답 안 하고 대통령 나갈 생각 없다. 예.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이 나가야죠. 민주당으로서는 예. 선택이 없어요. 박원순 아니면은. 그럼 뭐 문재인이 다시 내보낼 거예요? 서울시장으로요? 아니. 대선. 차기 대선으로. 대선에. 예. 선택이 없다니까요. 민주당은 지금. 어,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원컨 원치 않건 국민이 원한다고. 민주당이 원해요. 왜 네. 문재인 의원은 아닙니까? 민주당은 친노 강경 아닙니까? 친노 강경이 다시 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안철수가 나오면 지난번에 너 나한테 양보했으니까 네. 내가 너한테 양보했으니까 너 양보해라. 명분이 생기죠. 그 안철수 명분이 의원 생기죠. 입장에서는. 완전히 명분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박원순이 박원순이는 네. 이번에 자력으로 됐잖아요. 근데 네. 처음엔 네 덕 봐서 고맙다. 그러나 이번 내 힘으로 된 거니까 너와는 관계없다. 그리고 당이 원하니까 난 나왔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박원순이가 이기면은 반드시 차기 민주당 후보가 됩니다. 반드시요. 네. 선택이 없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손학규 전 의원 이런 분들 안 돼요. 섭섭해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벌써 2번 실패했잖아요. 예. 네. 그 DJ 대통령도 3번째 되셨는데 그건 다르죠, 여건이. 다릅니까? 그건 여건이 다르죠. 그럼 그 여건과는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그러니까 특히 말씀이신데요. 안철수 씨한테는 네. 예. 안철수 씨한테는 아주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씨는 호남에서 3대 0으로 이겨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호남의 페이보릿 선, 호남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네, 호남의 양자가 돼서 호남은 지금 권력 그 금단 현상에 걸려 있잖아요. 예. 네. 권력의 갈증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예요? 안철수밖에 없다. 안철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철수를 미는 방법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대 0으로 딱 이겨서 호남은 완전히 네 백그라운드다. 그럼 서울의 호남 분들이나 전국에 있는 호남 분들이 예. 그 사람을 민다고요. 그러면은 안철수 신당의 이번 선거 전략은 호남의 아들로서 호남의 아들로서 자리매김하고 박원순이 떨어뜨려서 야당 분열 안 생기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번 서울시장에서 박원순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와야 되면 이제 다시 낑겨 맞추는 거죠. 정계 개편. 완전히 야권 개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친노는 남아 있겠죠. 네. 친노 강경 세력 문재인 네. 중심으로만 남아 있겠죠. 그건 마이너리티가 소수가 돼버릴 테니까 예. 아무 관계 없고. 어. 그래서 완전히 야권 제가 그걸 바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현장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권이 완전히 안철수를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거죠. 그런데 네. 안철수 신당에서 서울시장을 내냐 안 내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지금 혹시 안철수가 안 되면 다음에 가서 붙을 때가 필요하잖아요. 예. 네. 그 민주당과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아, 기회주의자. 그럼요. 나이스하게 예. 해서 나이스하게 지자. 지더라도 나이스하게 지자. 네? 예, 그거거든요. 나이스하게 지면은 예. 다음에 민주당 미안하게 됐습니다. 뭐 그리고 다시 기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봐서 알아요. 92년 대선 때. 아. 92년 대선 때 통일국민당은 죽어라고 YS하고 붙었잖아요. 예. 그래서 대선 끝나서 다 박살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민주당 어떻게 됐어요? 나이스하게 졌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김대중이 싫더라도 정권 교체 중요하니 김대중 찍읍시다. 그게 말이 돼요. 아. 그러니까 YS한테 잘못 보이면 우리 골로 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예. YS한테 잘못 안 보이기 위한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김대중은 싫더라도 정권 교체 중요하니 김대중 찍읍시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DJ 그 선거운동을 했다고요. 예. 만약에 지금 안철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면 예. 네. 안철수 희망 없어요. 나이스하게 지더라도 나이스하게 지자. 네, 이거는 선거라는 것은 축제가 아니에요. 피박 터지게 싸우는 데예요. 그렇죠. 네. 내일 통일국민당 옛날에 전부 다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철수 씨 주변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사람들이 있느냐. 예. 그게 중요하죠. 근데 안철수 의원이 좀 바뀌긴 바뀐 것 같아요. 요즘 뭐 개헌이라든가 정당 공천제 문제라든가 현안 문제에 이제 좀 직설적인 화법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것 근데 같은데요. 죄송하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러죠. 말이 안 되는 소리.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교사들한테 뭐 정치 참여하게 하자는 거. 예. 그게 말이 돼요? 옛날에 전교조가 왜 전교조가 생겼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네. 선생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학생들한테 네 부모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여당 지지하라고 그래라. 예. 뭐 그렇게 하면 애들이 부모한테 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짓들을 옛날에 여당에서 했으니까 전교조가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전교조란 게 생긴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전교조 보고 전교조 학생들한테 너희 가서 야당 지지하라고 그래라. 예. 그런 얘기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안철수 씨는 원칙을 떠나고 당리당략으로 가고 있어요. 당리당략으로요. 네. 자기한테 이익이 되게. 어. 그러니까 그때 달라져요. 무슨 원칙이 없어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윤여준 전 장관 뭐 여의도 최고의 네. 책사라고 불리는 여의도 윤여준 전 장관 영입을 했고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요? 도움은 이제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가리는 거죠. 나는 중도 보수다. 사실은 제가 언제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내가 볼 때 안철수 씨는 굉장히 급진 좌파거든요. 급진 좌파요? 네, 굉장히 급진 좌파예요. 그럼 뭐 그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내가 급진 좌파가 아니고 나는 온건 중도파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윤여준 씨를 영입한 거고 예. 윤여준 씨는 이번에는 이기겠다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네. 말하자면 그분은 성공 사례가 없는 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 하나 만들자. 그런 서로의 그 이익이 마저 떨어져 가지고 예. 연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시각으로 봐야죠. 안철수 의원이 뭐 8고초려 9고초려 막 네, 이렇게 한다는데 네. 정운찬 전 총리를 뭐 한 100고초려 해서 영입해서 서울시장으로 내보낸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저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기기 위해서 예. 서울시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 정운찬 씨가 나왔을 때 과연 정운찬 씨가 승리하겠느냐. 예. 이게 오히려요. 지금 아까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새누리당의 어프로치는 어떻게든지 서울에 있는 보수 우파를 뭉쳐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보수 우파들한테 이번에 민주당이 좌파가 서울시장 되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 너무 힘들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보수 우파들이 뭉쳐야 된다. 박근혜를 지켜주자. 네, 박근혜를 지켜주자. 그리고 서울에서 새누리당을 찍어라. 예. 이런 것이 오히려 그거하고 만약에 그 말이 맥혀 들어가기 시작을 해버리면 야권은 분열되고 우파는 뭉치고 집결하고. 네, 그러면은 이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략과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후보보다도. 후보도 중요하죠. 후보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예. 전략과 메시지.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이 행보에 담긴 전략과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제 뭐 보수의 보수. 본산인 대구를 갔다가 친노의 본산인 봉하마을을 갔어요. 네. 그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네, 아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호남하고 영남은 이제 달라요. 호남은 권력의 금단 현상에 걸려 있어요. 권력에 엄청난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 경상도는 영남은 권력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호남에서 받고 있는 지지를 경상도에서 받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네, 그게 권력에 대한 갈증의 차이예요. 근데 이미 거기는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갈증, 권력 금단 현상이 이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쪽은 무지하게 심하죠. 네, 호남은. 그러니까 호남에서 받는 것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그 영남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영남에서 그 사람이 건질 수 있는 표가 있다면 뭐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요. 네, 그거겠죠. 정치권이 다시 교과서 전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사님? 교과서요. 예. 저는 이게 교과서는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요. 예. 하나는 교과서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교과서 채택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교과서를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가 워낙 주어진 이슈마다 좌파 우파 너무 극렬하게 갈라지고 중간 세력이 중립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과서 채택 문제에 있어서 예. 각 학교별로 자립권을 뭐라고 그러죠? 선택권을 줬잖아요. 예. 근데 학교에서 선택하는데 목소리 큰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럼 목소리 큰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얘기하는 찬북, 좌파 미화, 반미의 예. 전교조. 그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다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밖에다 연락해서 전화해가지고 마녀사냥식으로 막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학교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감이 정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책으로 시도교육감이요? 네, 시도교육청에서 교과서를 정해라. 그리고 적어도 좌파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도민과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도 훨씬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파가 들어오더라도 정말 친일, 독재, 미화, 친미인 우파 교육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지금 7종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그걸로 가도록. 그게 해결책일 거예요. 그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고 국정교과서를 하자 차라리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문제가 많죠. 그런가 하면 언젠가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또 교과서 완전히 좌파로 돌아간다고. 학생들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책이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상황이 좀 너무 치열하다 그래야 될까요? 이게 역사 교과서 문제를 놓고 이렇게까지 갈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 한 곳도 채택이 안 되는 교과서가 나타나는 이 그러니까요. 현실은 또 어떻게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요 좌파하고 우파의 차이를 설명해 줄게요. 예. 좌파는 집요하고 교묘하고 획일적이에요. 집요, 교묘, 획일. 네. 그리고 우파는 멍청하고 다양하고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뭉쳐지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좌파는 부자와 기업 털 생각만 하고 있고 주머니 털 생각만 하고 있고. 네? 우파는 멍청해서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 끝에는 우파가 이겨요. 왜 그렇죠? 왜? 멍청한데? 사람은 다양하게 태어났어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우파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자연스러우고 자기 능력을 믿어요. 아, 네, 근데 좌파 보세요. 민주당이 언제 경제 활성화 시키자는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아. 항상 세금 올려가지고 예. 기업에서 세금 올리고 부자한테 세금 올려서 그렇죠. 나눠 먹자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생각이 아주 단순해요, 그 사람들은. 예. 근데 단순하기보다 획일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획일화돼 있으니까 이런 교과서 선택 과정 같은 데서도 막 뭉쳐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아주 조직적이더라고요. 네, 엄청나요. 우파는 예. 내가 그랬잖아요. 멍청하고 자유스러워가지고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예. 근데 사람은 태어난 게 우파로 태어난 거예요. 아. 태어나기를 우파로 태어나요. 우파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생긴 거 네. 다 다르죠. 예.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죠. 네, 일란성 쌍둥이 어떤 건 이렇게 손금이 다르더래요. 다른데 다 똑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났고 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네. 태어났고 우파는 사람의 그런 다양성을 존중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강제로 와가지고 뭐 해라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도 좌파에서는 우파 보고 다양성을 말살하고 있다, 뭐 질식시키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난하고 있는데요. 좌파가 생각하는 거는 맨날 부자하고 기업의 주머니 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런 글을 지난번에도 썼었는데. 예. 아, 재밌네요. 지금까지 이영작 박사와 함께했던 고원장려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